생계 터전을 잃어버린 섬진강댐 수몰민들은 수십 년 동안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수몰 지역 일부 농지를 성토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북에서 올해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드는 비용이 지난해보다 3.9%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통시장이 23만 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백화점은 40만 원에 달했습니다. 파리올림픽 메달리스트 김예지와 양지인 선수가 인기를 얻으면서 전북자치도 종합사격장의 이용객이 대폭 늘었습니다. 8월 이용객은 그전보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남원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이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생태계 파괴와 경제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다목적댐은 지난 1965년 준공된 섬진강댐입니다. 생계의 터전을 잃어버린 수몰민들은 수십 년간 경제적 피해를 입었는데요. 최근 섬진강댐 재개발 사업으로 수몰 지역 일부 농지를 성토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이제야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섬진강댐 인근에 위치한 임실군 운암면 쌍암마을 일대입니다. 이곳은 섬진강댐이 건설되면서 수몰민들이 이주한 정착지입니다. 쌍암마을 주민들은 생계를 위해 경작했던 농지들을 수몰되지 않은 곳까지 이주민들의 정착지 마련을 위해 내어주어야 했습니다. 섬진댐이 막아진 이후에 쌍암리 주민들은 무더는 피해를 많이 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주민들을 이주로 특화단지를 해주고 또 우리가 유일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생존권이 달려 있는 지금 현 소재지 지금 사는 그 앞들마저도 내주었어요, 우리 마을에서. 1965년 섬진강댐 건설 당시에 정부는 수몰민들을 위한 생계 대책은 물론 옥정호 인근 순환도로 등 편의시설도 전혀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수몰로 도로가 물에 잠기는 바람에 마을 간 왕래가 불가능해지는 데 따른 불편을 해소할 계획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옥정호 인근 순환도로를 만들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우선 막고 보자는 식으로 댐이 건설되면서 수몰민들의 삶은 고통 자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이 너무나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구석으로 몰리다 보니까 우리 쌍암리 마을 주민들도 우리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데모를 하고 해서 국민권익위나 청와대 그 청원민원 아는 데가 없고. 다행히 수몰 주민들의 생계를 위한 청원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일부 받아들여지면서 쌍암지구 앞들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몰 지역인 운암면 쌍암리 일대 14만 제곱미터의 농지를 인근 토지장 흙을 이용해 성토한 후 주민들이 경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섬진강댐이 막혀서 수몰민들에게 경작지가 많이 이제 없어지게 되었거든요. 섬진강댐 재개발 사업이 완료가 되면서 필요한 부지를 관련 기관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 소득 증대 또 경작지 확보를 위해서 쌍암지구 앞들 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오는 2027년 쌍암지구 앞들 개발 사업이 완공되면 300여 명의 쌍암마을 주민들이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수몰민들이 잃어버렸던 경작지 일부를 다시 찾는데 60년이 걸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전북에서 올해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드는 비용이 지난해보다 3.9%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최근 전주 지역 전통시장과 백화점, 대형마트 등 24곳을 대상으로 제사용품 가격 현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 평균 구매 비용이 26만 8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3.9% 올랐습니다.
유통업계별로는 전통시장이 23만 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중소형 마트 25만 원, 대형마트 27만 원, 백화점 40만 원 순이었습니다. 파리올림픽 사격 메달리스트 김예지와 양지은 선수가 인기를 얻으면서 전북자치도 종합사격장의 이용객이 대폭 늘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종합사격장 8월 이용객이 3,800여 명으로 그전보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임실군 청옥면에 있는 종합사격장은 미터별 실내 사격장과 야외 클레이 사격장을 갖추고 있고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남원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 백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나섭니다. 지리산 산악열차 반대 남원대책위원회와 전북환경운동연합 등은 7일 오전 10시 남원 예촌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기후행진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생태계 파괴와 비민주적인 추진, 지역 갈등, 경제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남원시가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전북지방환경청은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 사업에 대한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서를 반려한 바 있습니다. 제2회 김제 세로보미 축제가 6일부터 이틀 동안 시민문화체육공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자원순환, 깨끗한 지구를 향한 열정을 주제로 80여 개의 자원순환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정성주 김제시장의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죠. 환경을 보존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자원순환을 놀이로 체험하고 쓰레기도 자원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는 새로운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통컵을 가지고 축제장을 방문하면 아이스티를 무료로 제공하고 폐 건전지를 가져오면 새 건전지로 교환해 줍니다. 정읍시의회 이상길 의원이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송전설비 건설 사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송전선로 노선 변경 등을 강력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신정읍 변전소를 거점으로 신장성과 신계룡을 잇는 34만 5천 볼트의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며 피해 보상책을 제시해달라고 한전 측에 요구했습니다. 또 주민 소통 방식 개선과 송전선로 노선을 최대한 외곽으로 변경하거나 일정 깊이 이하로 지중화하는 등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충분한 설명도 없이 초고압 송전선로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고 송전탑이 내 농토, 내 선산에 세워진다고 하면 이를 선뜻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 의원은 정읍시의 지역 주민 의견이 사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와 소통으로 시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올여름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열대야가 역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올여름 전북 지역 평균 기온은 25.8도로 평년보다 1.8도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열대야 일수는 22.4일로 역대 1위였으며 평년 6.3일에 비해 3.5배가량 많았습니다. 폭염일수는 24.3일로 역대 4위를 기록했으며 평년 11.6일보다 2.1배가량 많았습니다. 기상지청은 7월 하순부터 8월 하순까지 티베이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상공을 덮으면서 높은 기온이 지속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용담호에 이어 옥정호에도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옥정호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녹조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지난 5일 오후 3시를 기해 옥정호 유역에 경보령을 내렸습니다. 조류 발생 원인으로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다량의 영양물질 유입과 폭염에 따른 수온 상승, 일조량 증가 등이 꼽혔습니다. 김제시의회가 농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쌀값 안정화 대책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건의안에는 지난달 25일 기준 산지 쌀값은 80kg에 17만 6,628원으로 지난해 10월보다 18.8% 떨어졌다며 선제적이고 근본적인 쌀값 안정화 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쌀 재고 물량 추가 격리 시행과 양곡관리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건의안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 등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지난 5일 밤 9시 50분쯤 고창군 고수면의 한 2층짜리 주택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집에 있던 부부는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일부가 타 소방서 추산 2,6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음식을 만들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북 국회의원 보좌진과 전북도 과장급 이상이 모인 실무자 협의회에서 지금까지 쌓여왔던 잘못된 관행들을 해소하고 또 효율적으로 합심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지난 5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이종훈 전북도 정책기획관과 또 안병일 서울본부장을 비롯해 도 실무부서 과장급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특히 실무를 맡은 팀장급 공무원들도 자리를 채웠다고 합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전북 지역구 10명의 국회의원실 수석 보좌관을 비롯해 최소 2명 이상의 보좌진이 참석해 허심탄회하게 국회 상황과 또 의원실과 자치단체 간 소통 문제를 지적했다고 하는데요. 이날 회의 분위기가 상당히 격양됐다고 합니다. 보좌진들은 자치단체가 의원실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요청사항만 올리고 또 가끔 의원실을 방문하는 식의 상투적인 국회 대응 과정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세계사적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한 국제학술대회가 오는 11일 정읍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에서 열립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세계를 바라보다를 주제로 열리는 학술대회에는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서경호 위원장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해 동학농민혁명 기록물과 해외의 유사한 기록유산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비교 분석합니다. 정읍시 관계자의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해외 세계기록유산 보유국과 소장기관과의 국제협력의 토대를 마련하고 기록물의 세계사적 가치를 더욱 널리 알리겠습니다. 정읍시는 올 하반기에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한 특별 전시회도 열 예정입니다. 화장품 시험 검사와 피부 임상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바이오 테스팅 센터가 6일 첫 삽을 떴습니다. 남원시 노암동에 전체 면적 4,000여 제곱미터,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질 센터는 식약처 인증 등을 거쳐 2026년 하반기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남원시는 센터가 운영되면 전북과 전남, 경남 등 남부 권역의 바이오 기업들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각종 바이오 산업 등과 연계해서 남원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바이오 산업 육성과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읍시가 모든 연령층의 자기개발과 평생학습을 위한 교육기관인 평생학습관을 완공하고 6일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옛 정읍교육지원청사로 옮겨 새로 문을 연 평생학습관은 지상 3층 규모의 본관과 2층짜리 별관으로 구성됐습니다. 본관에는 시민과 중고등학생, 청년 취업 준비반을 위한 강의실을 갖췄고 별관에는 요리와 도예, 목공 등을 배우고 실습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개관식에 참석한 이학수 정읍시장은 평생학습관이 단순히 공부하는 장소가 아닌 시민의 삶을 나누고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배움의 중심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전북 지역 주요 교육시설과 학교 주차장이 무료 개방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추석 연휴인 오는 14일에서 18일 도내 741개 교육시설과 학교의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전북교육청과 직속기관 14개 시군에 있는 교육지원청, 일선 초중고교의 주차장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